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버맨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초보 투자자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많이 오르면서 이제 처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제 초보 주식 투자자들이 좀 많아졌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시리즈별로 제작을 해서 이제 영상을 좀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종목에 대한 분석도 하는데 아마 종목에 대한 분석이랑 이 초보 주식 투자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랑 아마 병행해서 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제로 차트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싶어서 차트의 기술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처음 접하는 게 아마 차트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일단은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제 생각에 차트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그리고 초보들은 이게 혹할 거예요. 혹한다. 왜냐면 눈에 바로 보이거든요. 이제 차트가 보이니까 이거가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차트에 좀 혹하실 텐데 제가 뭐 제가 주식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일단 제 경험상으로는 차트를 보고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확한 것 같고 이제 그 이유를 나중에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100% 확신을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왜냐면 저도 옛날에 차트에 대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봤어요. 차트에 대해서 뭔가 규칙성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엄청 많이 읽어봤는데 지금은 책 내용을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왜 기억 못하냐? 이게 전부 다 헛소리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랑 이 차트가 얼마나 소용이 없는 건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자, 우선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보이죠? 여기 보면 최저점이라고 돼 있죠. 그럼 당연히 이 앞쪽이 최저점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떨어지겠죠. 여기서 또 하고 싶은 말이, 만약에 올라가서 50%로 올랐어요. 그러면 100원이 150원이 됐겠죠? 떨어지면 뭐 50원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올랐어요. 여기서 또 50% 오르면은 뭐 200 얼마가 되겠죠? 근데 이제 떨어지면은 이게 75원이 돼요. 이게 뭐냐면 연속으로 수익을 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속으로 큰 수익을 내다가도 한 번 크게 맞으면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연속으로 파동을 예측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는 100% 불가능하다고 확신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은 이 그래프를 좀 볼게요. 자, 이거 최저점인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주식이. 시간이 지나면 이 최저점에서 위로 오릅니다. 자, 일단 최저점이 여기니까 이 밑으로 떨어질 리는 없겠죠? 네, 일직선이 아니라 이 밑으로 떨어질 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식이 어, 제가 차트를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할 건데 한 개는 우량주고 한 개는 잡주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주식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꼭 한번 다루고 싶은데,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크게 물렸던 주식입니다. 사기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고, 그, 제가 볼 땐 사기였어요. 왜냐면 이 회사가 사명 변경도 굉장히 많이 하고, 대표이사가 하는 말도 엄청 많은데, 그게 한 5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들어갔는데, 지금 그 얘기가 완전 쏙 들어갔어요. 흐지부지. 이제 기사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표이사랑 언론사들이랑 짜고 주가 조작을 하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서는 최저점에서 이렇게 올랐죠? 그 다음은 이제 횡보를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이 주식을 하는 차트를 잘 본다는 사람들도 예측을 못 할 거예요. 차트 잘 본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한번 보면서 예측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또 오릅니다. 이렇게 올랐죠? 자, 여기서 더 오릅니다. 더 오르고 여기 횡보를 하는데 여기서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여기서 또 오르죠. 이렇게 오르죠. 그 제가 칸을 한 이 정도 나눴나요? 보면은 이게 오르는 걸 맞췄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횡보하는 걸 맞췄어야 되고,
또 오르는 걸 맞췄어야 되고, 횡보하는 걸 맞췄어야 되고, 또 오르는 걸 맞췄어야 돼요. 솔직히 여기서 이쪽까지 올라가는 게 그냥 들고 있었으면은 약 3개월, 4개월 만에 수익을 꽤 봤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는 걸 맞췄는데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떨어진다 생각하고 팔았다. 근데 이게 올라갔다. 그럼 여기 또 다시 샀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해서 떨어질 전에 팔았다. 근데 또 올라갔다. 이러면 버는 게 없죠. 이거를 올라갈 타이밍, 그냥 갈 타이밍을 다 맞춰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주식이 뭐냐? 이 주식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그냥 들고 있었으면 이렇게 쭉 올랐을 건데, 이제 샀다 팔았다 하는 거를 이제 거의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0%의 승률로는 이겨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분명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제가 볼 때 실력보다는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운이 크게 작용을 할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주식을 한번 보면은, 자, 이게 하나는 우량 주고 하나는 잡주라 했으니까 이건 잡주겠죠. 잡주라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갑자기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했는데 여기 최저점이 안 써 있어요. 그럼 어딘가 더 밑이 있겠죠? 다음은 또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점을 찍고 내려갑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변동성이 크게 올라가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주가는 앞으로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작전 세력이 와서 끼거나 아니면 무슨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주가는 이제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급락하는 모습에선 더더욱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최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데 뭐 올라가는 신용만 보이고 다시 떨어지죠. 이 점은 이제 뭐 다시 작전을 치지 않는 이상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급락했다 급등하는 경우는. 아까 차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락이 없었죠. 급등도 없고.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올라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요런 차트 같이 급등 급락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는 다시 오지 않을 펜트하우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EM 플러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사명을 여러 번 바꿨어요. 이거 제가 주식을 거의 처음 시작할 때 여기 당해가지고 그때 손실을 봤었나 조금 이익을 봤었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 회사 나중에 꼭 한번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트가 예측이 안 돼요. 차트 예측하셨나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무슨 종목이다 말 안 해주면 예측 못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왜 차트가 예측이 안 되느냐? 차트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 경계하시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때 차트가 후행지표예요. 그러니까 결과라는 소리죠. 차트는 이미 일어난 일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적어놓은 거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죠. 역사를 보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0% 맞지 않죠. 근데 역사보다 이건 더 안 맞아요. 왜냐면 역사는 스토리를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데 이 그래프는 스토리를 표현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급등 급락만 그냥 등락만 표현해 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삼성전자가 이런 투자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예측은 가능한데 이 차트 같은 경우는 그런 스토리가 하나도 안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로는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AI도 차트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차트에 규칙이 있으면은 AI가 해야죠. 요즘 얼마나 잘 됐습니까? 요즘 뭐 사람이랑 대화도 가능하다던데, 그리고 바둑도 사람보다 더 잘 두는데 왜 이거를 못할까요? 그것부터 일단 차트가 사람이 보고 투자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유명한 경제학자도 과학자도 수학자도 예측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뉴턴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뉴턴이 과거에 주식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엄청나게 큰 돈을 날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천재 과학자 뉴턴도 그 돈을 날리면서 내가 전체의 움직임은 알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정말 공감이 되는데 최근 이슈 중에 애플과 현대차 사건이 있죠.
만약에 장이 안 좋았을 때 애플과 현대차가 협업을 한다라고 공시가 떴으면은 엄청 올랐을 거예요. 근데 협업이 깨졌다라고 얘기했으면은 완전 급락을 했을 거예요. 평소보다 더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같이 호황인장에는 급락을 했는데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자기가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인간의 광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아주 작은 변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판단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차트는 뭐 투자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기를 뭐 사람들의 행동은 뭐 규칙성이 있어서 그거를 표현해내는 게 차트이기 때문에 차트가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뉴턴보다 똑똑한 거예요. 그러면 뉴턴도 인간의 광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데 이거 보고 예측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 차트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있다. 이건 뭐냐? 이러면 일단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운이 정말 정말 좋았거나 이 사람들은 로또 맞아서 돈 벌었을 거예요. 주식 안 했어도. 그리고 차트 매매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매매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테마 단타 같은 게 있는데 뭐 대선 테마주나 아니면 뭐 여름 테마주, 겨울 테마주 아니면 뭐 요즘에는 유명한 전기차 테마주, 뭐 수소 테마주 이런 식으로 테마주로 돈을 벌면서 차트를 약간 참고를 하고 난 차트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봤는데 그거는 차트라기보다는 그냥 그 추세 매매를 했다고 해야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트 매매라고 말은 하지만 다른 매매를 위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10년을 좀 넘게 했는데 이건 진짜예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차트를 띄워놓고 만약에 이렇게 차트가 있는데 요게 줄을 긋는다 아니면은 이렇게 줄을 긋는다 뭐 이렇게 줄을 긋는다 줄을 긋는 사람들 일단 걸르셔야 됩니다. 차트를 띄워놓고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뭐 61선 위로 올라왔네요. 뭐 이 정도는 괜찮았는데 뭐 61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뭐 이번 요 지지점을 넘기면은 뭐 앞으로 급등이 올 겁니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일단 뭐 그냥 참고 자료로 뭐 최저점이네요, 뭐 최고점이네요 이런 건 괜찮은데 뭐 여기를 뚫으면은 뭐 급등할 거다 아니면 뭐 요쪽을 내려가면 이제 급락할 거니까 조심해라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광기를 차트로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동물이에요. 옛날에 4만 원일 때 싸 보였던 삼성전자가 돈을 그대로 버는데 지금은 8만 원인데 옛날에 4만 원인데 비싸 보였던 삼성전자가 돈을 그대로 버는데 지금 8만 원인데 싸 보여요. 사람은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광기를 예측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의 광기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광기를 예측하고 사람의 행동을 예측한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노벨 심리학상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예. 내가 그 정도가 아니다 싶으면은 그런 걸 예측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존리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전 개인적으로 존리 대표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공감이 되는 일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는 점에서는 저도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 기업을 이렇게 얘기하죠. 뭐 10년을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하루라도 소유하지 마라. 이 말이 곧 이 뜻이거든요. 내가 이 기업의 가치를 믿고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확신을 하면 그 기업을 사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주식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혹하는 거,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 기업이 뭘 파는지, 그 기업이 무슨 제품을 파는데 어떤 게 잘 팔리는지, 그 기업 재무제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기업이 앞으로 뭘 할 건지, 대표이사가 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뭐 대표이사 지분율이 얼만큼인지, 뭐 지분율을 늘리는지 높이는지, 어떤 투자자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걸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거 보시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괜히 이런 차트 같은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이렇게 기업의 가치를 좀 세세하게 분석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존버가 탑이다. 존버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